이화 반갑습니다. 마산 정보레이 TV입니다. 저희 채널이 추구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고객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예. 정말 첫 번째? 예, 예.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첫 번째? 주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오늘은 교사가 아니지만 꼭 만나봐야 될, 알면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 전홍표 창원시 시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창원시 의원 전홍표입니다. 한때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환경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2019년 창원시 의원 44명 중에 최우수 의원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와. 초선으로 유일하게. 제가 그리 대단한 시의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잖아. 겸손모들. 그게 이상을 받고 나서 뭐 조금 질타 아닌 질타를 받았어요. 그래요? 시의원이라는 역할이 시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인데 이거 공무원들한테 잘했다고 상을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잘했다는 상을 받았습니다. 니는 너무 공무원, 진공무원이다. 진공무원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랬는데, 근데 공무원들이 다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죠. 일하는 시의원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는 시의원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저는 아주 대단한 상이라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공무원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인사 청탁을 들여다 주거나 아니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많은 조례를 발의했고 단 한 번의 회기도 빠짐없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희 주장을 말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원시의원을 모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 저는 시의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장님,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행정력과 실천력, 사회를 바꾸는 기본적인 단초는 시의원들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 최고봉이라고 본다면 정말 발로 열심히 뛰는 분들이 저는 시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원래 예전부터 정치인이 꿈이 아니었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순간 정치를 이 앞 선거 때였잖아요. 여기 맞죠? 그때 처음 출마해서 당선된 거야. 와, 선거운동도 특별했고. 우선은 시의원에 대한 소개가 오늘 이번 방송의 목적이고요. 시의원을 각오하게 된,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 원래 꿈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원서를 쓰려고 하니 그때 당시에 선생님의 평균 임금이나 뭐 대우나 사회 평균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말고 다른 공대로 진학해라라는 고3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성적은 됐는데? 성적은 됐죠. 이 외모와 다르게 90년대 학번이에요. 그래가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지방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선생님에 대한 욕망은 그때도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센바이 공부방이라고 진해 야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로 편입되어 있는 시설인데 거기서 한 4년 정도 대학생을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 선생님에 대한 욕망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의 꿈은 이미 늦었다고 그때 판단을 했고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죠. 가르치기도 했잖아요. 뭐 시간 강사 했었습니다. 5년 연속 경남대학교 최우수 시간 강사 표창을 받았던. 뭐든지 하면 제우수네. 할 줄 아는 게 그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집에서도 제우수. 그 넘어가고. 그래서 다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 되고 싶은 늘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대학 교수 된다는 것도 학교에서 선생님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일들이었고, 그렇게 하다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환경교육을 전문으로 정책을 만들고 환경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다는 2007년 아니 2006년이었나? 아니 2014년도에 2014년도에 그 공고를 보고 2014년 공고를 보고 경상도 교육청 공무원으로 그래서 환경교육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미세먼지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이 지금 미세먼지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정책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기준이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세먼지 당시에는 엄격하지 않는 그 엄격한 기준을 WHO 기준으로 박정훈 교육감과 함께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최고 먼저 만들기도 했던 전국 최초로? 네, 전국 최초. 전국 최초가 전국 표준을 만들었던 됐었죠.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중국이나 이렇게 해외에도 초청받아서 가고 그랬어요. 그냥 불러달라고 했죠. 이게 먼저 요청을 한 거네요. 불러달라. 내가 너네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죠. 이게 미세먼지 정책 중에 우리가 미세먼지를 관리 못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 원인이다라는 게 핑계거든요. 그렇죠. 중국에서 넘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할 게 없어요. 대중교통 시스템도 바꿀 필요 없고, 그다음에 자동차의 배가스를 관리할 기준도 만들 필요도 없고, 공장에 대한 매연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 100% 중국 책임이면 중국이 책임이니까 중국이 책임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대한 그 틀을 좀 깨야 될 것 같더라고요. 편견을. 그래, 중국에 가서 너네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중국 너네들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정책이 바로 되게 해야 된다. 그 이전에 아이들끼리는 서로 교류를 해야 된다. 어른들은 싸우고 있지만은 니탓내탓 하고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인 문제고 중국 탓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탓할 것도 없고 우리가 같이 교육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 정신이 널리 퍼지면 어른들도 제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 대만 이렇게 다녔었죠. 2014년도에 이런 미세먼지나 환경 관련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출마하게 된 게 2018년입니까? 2018년도. 2018년도. 예, 선거에 출마하게 됐는데. 네, 출마. 그 결심한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주로 학자와 행동가의 삶을 살았어요. 실천가. 그리고 농촌 관련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했고, 거기서도 이렇게 가족들 모아서 같이 농촌 체험 이런 거 지도도 안내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제가 살면서 후회되는 게 딱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결혼, 그것도 어느 부분에는 포함되어 있겠죠. 세 가지는 아니고. 예, 너무 탑3는 아닌데 어느 부분에는 조금 뭐 그될 수도 있어요. 사모님 안 보십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요 미안해서. 아들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97년도쯤에 제가 유료온실 농사를 짓게 될 큰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포기를 했어요. 국가의 정책 자금 나오고 뭘 이런 데 있으면 나는 맞아. 한참 유료온실 나는 농사 짓는 것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그걸 포기했던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게 대학교 때 총학생회 학생회장의 인선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도망을 후보로 나와달라고 했는데 그게 대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완벽한 토마토는 아니었다. 그게 좀 회피했다라는 그게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의 뉘우침을 선거할 때 이번 지방 의원 선거로서 하겠다는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선거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드는 나라에서 그 사람이 이끄는 나라에서 뭔가 심부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만 선생님 말씀하신 저는 NGO 단체에서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야학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노력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교육 정책을 만드는 일들을 했는데요. 이런 단위에서의 세상은 좀 바뀌긴 바쁜데 좀 천천히 바뀐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책을 위반하고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더 빠르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죠. 그런 욕심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보면 피하지는 않겠다. 정면 승부를 해서 제가 제1을 좀 가겠다라는 법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선거를 하면서 다짐했던 게 있어요. 일단은 내가 선출직 의원이 됐다고 해서 시민들 위해 군림하지는 않겠다. 또 하나 더, 그렇다고 복종하지는 않겠다. 시민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게 시민들의 민원이라고 해도 이게 집단 이기주의에서 발현되는 민원이 있어요. 그리고 공익적인 민원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허다하죠. 그런 일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시원해
출마하고 당선됐습니다.